조국 전 법무장관 어제 신당 창당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다음에 닷새 만에 신당 창당 선언을 한 겁니다. 뭐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자신의 고향 부산에서 신당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한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이 있는데요. 방금 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예전에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예. 또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키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방금 조국 전 장관이 이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을 통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박홍근 의원이 연대 못하겠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과 연대 못하겠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뚜벅뚜벅 따박따박 제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외에 다른 세력과 연대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정당과는 당연히 연대하고 손잡을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어제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지역구에 나갈지 비례로 나갈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힙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 조 전 장관의 어제 얘기였고 장관 기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에 참여할지 말지 큰 관심사였는데 일단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신경을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박홍근 의원이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했고요. 자, 진 의원님, 조 전 장관 얘기 쭉 듣고 오셨는데 저희 관심이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2심에서 2년 실형 받아서 총선에서 당선이 되다 하더라도 대법원 가서 실형 받으면 곧바로 의원직 상실이거든요. 그래서 출마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좀 읽혀진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조국 전 장관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예. 그 말씀을 좀 긴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 제가 어제 조국 전 장관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두 개의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걸까요? 후한무치 적반하장. 그 조국 전 장관은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미 특권과 반칙, 위선의 상징으로 이미 국민적인 평가가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그 검찰의 과잉 수사 운운하지만 결국은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을 쭉 받고 2심에서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대법 판단만 남겨둔 상태고 사실은 법정 구속을 간신히 모면한 이런 상태인데 저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반성하고 사과하고 자숙해야 될 때에 이 창당하고 출마하겠다는 거는 정말 저는 뻔뻔하고 좀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적반하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왜 생각을 하냐면 어제 민주공원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 맨 앞장서 싸우겠다 그랬는데 그걸 또 민주공원에서 하셨어요. 그거는 아마도 이 정권에서 핍박받는 그래서 자기가 뭐 민주화 투쟁을 하는 무슨 그런 이미지를 그 국민들께 드리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검찰 독재 정권 이거는 다른 분은 얘기할 수 있어도 조국 전 장관은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요.
문재인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단행을 했거든요. 그것도 검찰력을 동원해서. 그러다가 그 검찰의 칼이 자신에게 향하니까 갑자기 이제 검수완박, 검찰 개혁을 예. 명분으로 검수완박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엔 내로남불이고요.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어서 저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도 조국 전 장관의 저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수 의원님 의견 들어봤고요. 김상일 부대변인 네. 같은 질문 드릴게요. 의원직 상실될 수 있는데도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여러 네. 뭐 우려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기의 정치적 명예 회복용일지 아니면 또 이은주 전 의원 때처럼 꼼수 사태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은주 의원의 꼼수 사태는 이제 본인이 의석을 잃으면 그 다음 그 정당의 의석이 아예 없어지고 그 승계를 못하는 상황에서 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미리 사퇴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꼼수로 그 새로운 국회의원을 의석을 만들었다 이런 예.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당선이 돼서 본인이 안 나가면 아예 그 당이 의석을 못 얻으니까 한석 얻어서 그 다른 사람에게라도 주겠다 뭐 이런 거라면 뭐 꼼수겠죠. 근데 이 일맥상통하는 건 뭐냐면 지금 조국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의가 있어요. 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검찰 출신들이 너무 과도하게 검찰 공화국화하는 것을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 그 대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죠. 그런데 그 대의 앞에 조국 전 장관이 쓰는 순간 이거는 그거를 심판하고 종식시키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장을 시킬 수도 있는 우려. 연장. 이거에 기여를 훨씬 더 많이 할 것이다라는 측면을 아셔야 돼서 제가 볼 때는 그걸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대의보다 사리사욕이 한 100만 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붙이면 예. 지금 검찰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 문제가 있는 거에 조국 전 장관의 저는 책임, 그 지분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그 언급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한간에서는 뭐 정치적 명예 회복을 꾀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 과연 조국 전 장관에게 회복할 명예가 남아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진 변호사님 일단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내놔야 할지 좀 난감하기도 하고 또 의견 좀 뭐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반응이 좀 엇갈리죠? 맞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을 두고 의견이 나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현실 정치 참여 선언의 결단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라면서 어떤 모양으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따로 또 같이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이은 게시물에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면서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나자. 이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박홍근 의원의 경우에는 선거연합 대상에서 조국 신당을 아예 배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체절명의 이 역사적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라든지 독자적 창당은 결코 이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이라든지 갈등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더불어서 이 김두관 의원 역시도 중도층 표를 획득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방해될까 우려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상희 부대변인 일단은 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뭐 큰 틀에서 보면 좀 연대하는 데 있어서는 좀 선 긋고 있는 것처럼 네, 네.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대표까지 입장을 내놓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입장을 내놓으면 오히려 논란만 커지게 되는 건데 그거를 뭐 굳이 왜 내놓겠습니까? 박홍근 의원이 사실상 공식적인 당의 직함을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일개 의원이 아니고 전에 원내대표도 했던 사람이고 그 분이 저런 입장을 내놨으면 사실상 뭐 당대표의 입장은 미루어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굳이 당대표 입장을 내놓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청래 의원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은요. 저는 좀 참 이게 정치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발전시키고 좀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예. 본인의 사욕을 위해서는 분노와 분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로 들려가지고 별로 듣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이 가는 길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관련 발언들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셨던 분으로서 당연히 인사를 드리고 또 조언을 구하는 게 저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고 마치고 대통령님과 이렇게 술 한잔 했습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 얘기에 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도 비판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지지층은 강성 지지층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기미가 보이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 발언이 아닌 거는 전부 다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인정한다 이런 거는 그냥 과거에 본인이 마음에 빚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막을 수는 없다. 이 예. 정도 입장인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것을 비판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